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 체크죠.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뭔가 있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신 기자들과 국내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요. CNN에서는 김정은 수술 후 상태 위중이라고 하고요. MBC는 김정은 내사 상태 사실상 사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언론의 기사인 만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은 사실 무근이다. 일본은 김정은 사망 시 김여정이 대신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반응을 본다면 사실 무거운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상 뭔가 이상하긴 이상하다는 말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뭔가 좀 굉장한 뉘앙스가 있는 말 아닌가요? 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북한의 반응을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북한의 반응은 무반응이고요. 무대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언론에 북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북한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내놓지 않습니까? 이러한 북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위독설, 사망설 이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 말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더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에 만약 혹시라도 진짜 건강 이상설이 맞다라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을 했다. 물론 가정입니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전 1994년 김일성 사망과 2011년 김정일 사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때는 안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김일성 주석이 죽었고 김정일 위원장도 죽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사회가 말짱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후계자가 있냐 없냐, 또한 그러한 후계자가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전 1994년 김일성 사망 시에는요. 김정일이라는 후계자가 있었죠. 또 2011년 김정일 사망 시에는요. 김정은이라는 후계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번에 혹시라도 김정은이 위험하다면, 사망에 이른다면 후계자가 이건 좀 막연하다는 거예요. 후계자가 정해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후계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강력한 후계자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예전에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사망과는 큰 차이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요.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요. 왕위가 계승할 후계자가 있다는 것하고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후계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계자가 약할 경우에는 왕권에 대한 권력 싸움과 권력 다툼이 늘 존재해 왔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사망 시 그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혼란이 다가온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주식, 부동산, 시장 또한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혼란. 누군가의 죽음은요, 그 가족에게는 대혼란이죠. 특히 북한처럼 독자적인 세국 정치지 않습니까? 또한 왕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에 있어서 만약에 그 지도자가 후계자 없이 죽는다면 그 혼란의 가중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요. 김정일은 죽기 전에 이러한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김정은을 최고 직책에 오르게 한다. 부정적인 자들은 가차없이 처리한다. 무슨 얘기죠? 내가 후계자를 지정했는데 이 후계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총파를 주의해라. 세 번째, 국방의 소유를 하면 어느 때든지 대국의 노예가 된다. 다섯 번째는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 단
평화적 통일이며 전쟁을 통한 통일은 의미가 없다. 여섯 번째, 남조선과 관계가 개선되는 선제 조건하에 철도, 도로, 백기를 연결하라. 일곱 번째, 남조선의 경제 발전은 하나의 큰 기회이다.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합쳐야 한다. 유언장 중 대외 관계 부분의 핵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 미중러일 4대 대국과 사업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와 남이 합치는 것을 좋아하는 대국은 하나도 없다. 또한 반대할 대국도 하나도 없다. 세 번째,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이 나라들을 중립적 입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다섯 번째, 중국은 우리와 가까운 나라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이다. 이 점을 명심하여 국가의 골관을 지키고 이용당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라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시대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가미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적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와 남한이 합치는 것을 좋아하는 대국은 하나도 없다. 또한 반대할 대국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진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즉 북한과 우리마저 우왕좌왕하다가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아무튼 김정은이 사망할 경우에 한반도에 깃도는 여러 상황들 정리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제가 예전 남북 통일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남북 통일 후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 관광지, 광역시 이러한 순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김정은의 사망과 남북 통일 후 부동산, 서울이 오른다, 수도권이 오른다, 접경지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의 사망 후 북한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의 사망 후에 북한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걸 한번 사례를 놓고 보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 이럴 경우 부동산의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전에 1994년도 김일성, 2011년 김정일 이때 사망 이후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사이의 지도자는 사망했지만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북한 내 권력 싸움이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요.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대리전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때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모든 투자자들은요. 위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북한의 위험은요. 전 세계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죽으면 통일되고 접견지역, 서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들은 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죽은 이후에 통일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혼란을 겪은 후 다가올 인고의 선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러한 인고의 선물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 올지 혹시라도 우리 세대에 오지 않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통일되면 좋겠죠. 하지만 통일 이전에 북한 사정이 급변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또한 대혼란기에 빠진다. 부동산의 폭락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김정은 사망 이후의 부동산의 미래는요. 긍정과 부정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큰 위험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이 후계자 양성 없이 사망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 코로나19만큼의 파급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차라리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 이런 소식이요 그냥 추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은 요양 중이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